전남 지역의 4월 소비 심리가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역 소멸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나선 목포시장 후보들에게 해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남도가 해상폭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표준 모델 구축에 나섭니다. 이번 연구는 해상폭력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 영광과 신안 해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진행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00여 명이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확진자가 35%를 차지해 고령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4월 소비 심리가 3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코로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분석한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99.5와 99.1을 보이며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가 4월 들어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102.7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거셌던 지난 2020년 4월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74.5까지 추락한 뒤 등락을 거듭했다가 그해 89.3으로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즉 C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긍정, 적으면 반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3천여 명에서 2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전남은 27일 하루 동안 순천 425명, 목포 315명, 여수 310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2,5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35.6%를 차지하는 916명은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고 특히 고흥의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59.3%를 차지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포시의 인구 감소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후보자들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봤는데요. 고정민 기자입니다. 네, 목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고 지역에 활력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목포시의 인구는 21만 8천여 명까지 추락했습니다. 24만 명대를 유지하던 인구는 2014년에 무너졌고 23만 명 규모가 유지된 것도 5년 남짓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목포시장 후보들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 물었습니다.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고요. 일자리, 교육, 보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발전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봅니다. 4대 전략산업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부족한 인구는 정책 인구,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인구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대 의대 설립, 그리고 풍력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배후기지 조성,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출산만 하면은 지자체가 키워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요. 스마트, 혁신, 밸리를 만드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따른 지원을 지금 현행보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책을 마련해서 발굴하겠고요.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린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인근 지자체와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공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행 방안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강력히 추진돼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분야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 선박산업, 수산식품산업, 해상풍력산업 빠르게 육성해서 기업 유치 중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대체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응 방안으로 컴팩트 시티, 즉 압축 도시를 언급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걸을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주거와 직장, 상업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목포, 신안, 무안, 반도, 또 해남, 진도, 안도 한편까지 해서 경제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서로 상생해서 가갈 수 있지 않냐. 정부가 이에 따른 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함께 그 기금을 최대한 끌어와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는 대도시로 가야만 성공했다는 인식 때문인지 외부 인구의 유입은 적고 정작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들은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포장하기 바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일부 당원들이 입당원서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에 무공천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박창호 최기동 지역위원회 고문과 김효환 전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당원 10여 명은 28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명부 유출로 지방선거가 오염된 상황에서 경선을 한다는 것은 불공정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장은 명부가 유출된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의문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에서 불거진 입당원서 명단 유출과 관련해 경선에 참여한 강성휘 예비후보가 목포시장 경선이 파행된 사태에 대해 특정 후보 진영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2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총선에서는 당원 열람 인원이 8명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가 감점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중앙당이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목포시장과 지방의원 후보의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지만 책임 정치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반드시 공천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인 파산으로 폐교된 한려대학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설립자가 같은 광양보건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 교비 횡령이 드러나면서 비리 사학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광양보건대학교. 입학 정원 감축과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제한이 잇따르면서 학교 사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올해 입학생은 30명 남짓. 입학 정원의 10%도 채 되지 않고 일부 학과는 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직원들도 지난 2018년 10월부터 4년째 월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체불 금액과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광양보건대는 현실은 열악하지만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기여자 모집 절차를 거쳐 25일 지역의 한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했고 이번 주 중으로 교육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에 재정기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교육관도 투철하시고 또 인재 양성에 대한 것, 또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학을 살리기 위한 재정기여자 모집을 했지만 지금처럼 확실하게 모집이 된 적도 없고 또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대학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설립자의 횡령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약 13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체불 임금을 주고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학 정상화는 불가능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 교수노조 광양보건대 지회 등은 광양보건대 교수 24명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법인을 파산하고 내년 2월에 폐교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재정기여자 모집 등도 수년간 이어왔지만 교육부의 승인 기준인 횡령금 400억 원 변제를 충족시킬 기여자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수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이런 폐교 요청이라든가 파산 소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저한테 묻는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이건 학생들을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수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양심 선언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교직원들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가운데 폐교와 대학 정상화의 기로에 놓인 광양보건대.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처럼 유명한 오록을 남기며 백척간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이순신 장군. 충무공이 세상에 태어난 지 477년을 맞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한때 원균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는 원균 장군이 왜군에 참패한 뒤 충무공이 다시 수군을 맡게 됐고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선의의 경쟁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 선전은 지역을 오히려 나락으로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원균의 모함처럼 말이죠. 유권자 여러분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순신이고 누가 원균인지 가려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엘로비전 호남 아라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전남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해상폭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구축합니다. 전남도와 전북도, 목포대와 군산대는 정부의 해상폭력과 수산업 상생 모델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돼 192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며 해상폭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풍력발전단지 인근, 양식장 조성 등 공존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연구 예정지는 해상폭력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 영광과 신안 해역입니다. 전남도가 식품과 2차 전지 등 12개 기업과 1,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에는 대천 맛김과 대천 해삼영어조합법인이 조미김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나주에는 다운시스 등 3개 기업이 혁신산단에 분전반과 2차 전지 부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광양에는 나라 ACM 등 4개 기업이 율촌산단에 1,000억 원 규모의 건축자재 공장을 신설하고 장흥에는 JIN 등 2개 기업이 바이오 식품 산단에 농기계 제조 공장을 조성합니다. 경찰이 전남 무안의 한 마트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하려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23살 A씨는 지난 27일 저녁 8시 15분쯤 무안군의 한 마트에서 여 종업원에게 흉기를 보이며 현금을 요구했지만 종업원이 저항하고 손님이 들어서자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포의 한 시장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추적 끝에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여러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군 청계면 저수지에는 한 달 전부터 일정 크기의 붕어 사체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군과 농어촌공사는 원인 파악을 위해 수지를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강수량 부족과 일교차로 저수진의 산소량이 부족해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